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첫 줄을 글자를 풀어봤는데 이 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자 풀이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조선시대 서홍순이라는 그 서예가입니다. 근데 아호는 호수 호자에 매산자 해서 호산이라는 호를 가진 이 서예가가 이제 글씨를 잘 쓰는데 그분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근데 문제는 이 시를 서홍순이라는 분이 서예가로서 썼는데 이 시를 다 밝히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이 한 부분만 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홍순이가 지은 시처럼 이렇게 이 부분만 가지고 서홍순이 시처럼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시는 그 왕유, 당나라 때 왕유시예요, 왕유시. 이 왕유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또 웃기는 게 조금 잘못된 게 이분이 이 왕유시가 좋으니까 이 시를 빌어다가 글자 한두 자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본인한테 본인 정서에 맞는 시로 꾸민 거라. 그래가지고 이 내시다 이랬다기보다는 옛날에 이 왕유라는 사람이 시가 참 좋은데 이 시를 보고서 자기한테 맞는 글자 한두 자로 바꿔가지고 글씨를 썼단 말이죠. 그것이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홍순이라는 분은 여기 뭐 간단하게 해놓은 걸로 보자면 조선 말 때예요. 이제 1798년도와 1876년도에 저명한 서예가인데 호는 호산이고 진사 등이 이제 호를 썼었고 자는 경삼인데 뭐 이런 놔두고 서예적 특징으로는 호남의 서예 대가인 창암 이산만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분은 이제 초서에 능하며 이 초서 글씨 참 잘 썼거든요. 초서에 능하며 또 그리고 아주 가는 글씨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세자를 잘 썼던 것으로 명성이 떨쳐져 있대요. 그리고 이제 호남의 전주의 이산만과 남원의 강나무와 이 사람과 함께 호남의 3대 명필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다. 이렇게 이제 서홍순이라는 서예가가 있었다. 그 사람이 이제 옛날 글을 보다 보니 이제 이 그 왕유의 시를 보게 되고 본인이 글씨로 썼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 글씨를 우리가 이제 더듬어 보면서 글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그리고 또 서홍순은 이 정도로 더 이야기할 거 없고 볼게요.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호사 옛고 호사 옛고 고사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에는 수 닦을수 춘계 옛부터 내려오는 그 즐거운 풍속에 따라 봄제사 봄춘자에 개제사 개자 옛날부터 이제 3월 삼진날이 되면은 한 해의 애군을 떨쳐버리고 무운하기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의 행사가 이제 왕궁 신궁에서 이루어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펼쳐지는 시입니다. 이제 옛 풍속에 따라 봄 제사를 닦았는데 새 궁궐 신궁궐에서는 신궁궐전이라 새 궁궐에서는 예유라 미리 예자 놀유자인데 미리 예자를 빼먹었나 봐요. 그래서 빼먹고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여기다 땡땡땡땡을 치놓고 마지막 한 글자 미리 예자를 여기에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신궁전 유라고 썼다가 나중에 여기 표시를 한 거죠. 논류자고. 명구는 이 봉연이라, 뭐 봉연이라. 태자는 출용루요. 부엄은 진왕작이라. 그리고 잔배자, 배는 낙수류하고 검인은 레봉예라. 검인은 레봉예라. 그리고 여기에 이 글자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지금 글자 모양으로는 달진자인데 일반 시어적으로 단어로 보면 그림 화자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림 화자로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인데, 내가 볼 때 이 글씨를 쓴 왕유 말고 이 글을 쓴 서홍순이가 이제 달진자로 썼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 새익자입니다. 새익, 뱃머리에 그리는 새. 그러니까 진익 회주라, 진익거 회주라. 원 동산 원자, 원수는 동산에 있는 나무는 숲은 부궁궐이라. 부궁궐. 그리고 천지조, 하늘과 땅은 비친다. 뭐를? 멸류를. 그리고 신장, 궁궐, 대궐 신자이고 걸장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신장이라는 것은 임금이 지은 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지은 시는 있다. 어디에? 운한이라. 구러문자, 한수 한자. 이 운한은 은하수를 말합니다. 이제 드리울 수가 여기는 집가자예요. 집가자. 그런데 이거를 원래는 왕유는 코끼리상으로 해놨습니다. 코끼리상. 이게 이제 코끼리상이 더 원래 맞는 거예요. 수상이란 말이 더 시어적이고 좀 그 격에 맞는, 존중하는 그런 바람을 기원하는 그 시어에는 맞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가득할 만자, 황주라. 황자, 황주, 골주자. 그래 되겠습니다. 황주라. 이제 여기서 이제 글자를 몇 개 풀어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만큼 앞에 거는 좀 빨리 가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초조로 쓰다 보니 북가는 필세로 그 흐름 따라가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내려가서 이렇게 갔는데 이것이 이제 필세로 빨리 쓰다 보니 지금의 모양으로 앞에 것이 분명하니까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 일사자는 하나, 둘, 셋, 넷. 이것인데 일사자를 쓰다 보면 여기 와서 입구를 쓰게 되고 밑에 거를 그 이미지를, 일사자 이미지를 뚜렷하게 줬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1차적으로 넘어가는 거. 이것이 조금 빨리 쓰면 입구가 붓의 특징상 점처럼 나타납니다. 이것을 또 빨리 쓰다 보니 이 모양이 하나 이렇게 그냥 밑에 할과 합쳐서 이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 되는데 이 모양이 겹치다, 이 모양을 하고 보면 더 빠른 글씨를 쓰게 되는 조건 하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고 보니 글자의 기본형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지금에 나타난 글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글씨가 됩니다. 여기 있는 글씨. 그래서 이 특징은 일사자에서 나온 모습이 변한 것을 몇 번 보다 보면
분명히 인식이 된다. 그렇게 봐. 고사에 닦을 숫자는 그대로 원 글자와 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글자 봄춘자로 되는데 이런 것이 왼쪽에 가서 두 개의 가로액이 있고 밑에 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자가 봄춘자인가? 이 글자만큼 흘리기 이전의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로액 여기 걸치는 게 더 원칙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 가로액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됐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기세에 따라서 내려와서 나리를 했던 것인데 얼머무려서 끝난 겁니다. 이것이 좀 더 정자로 가버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있고 양쪽으로 비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릴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 보니 이제 봄춘자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이 글자를 연상하면서 보면 가로를 긋고 밑에 가로를 하지 않고 바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가로 두 개를 올라가다가 바쁘다는 약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지 않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날개짓하고 하고 그 기세로 돌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나리를 하는데 이 나리마저도 이미 충분한 글자를 줬기 때문에 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나릴입니다. 이 삐침이고 요게 나릴이다. 그래서 봄춘자가 이래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세, 이거는 기세입니다. 이 기세를 이렇게도 올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기본적인 거를 잘 충실히 해주고 작은 모습이라도 충분히 해줬을 때는 한 번쯤 이런 기세도 충분히 가하다. 그래서 앞에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딴자로 보인다. 초선의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를 또 보겠습니다. 개춘개라. 재개사 개자는 보면은 보일 시자입니다. 보일 시자. 보이는데 뭘 보인다? 우측에 있는 계약할 개, 맺을 개자입니다. 맺으면서 묶은 모습에 뭐로? 칼을 이용해서 누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죠. 큰 사람이 뭔가를 묶어서 칼로서 계약을 한다. 계약을 하면서 옆에 이제 보인다는 거죠. 보이면서 어떤다? 누구한테 보인다?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신에게 바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납달한 돌이 있고 밑에 받침 다리가 있고 세 개의 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 음식물을 올려서 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점으로 표시되고 가로로 표시되고 이래 되다가 지금의 보일 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자하고 합쳐서 재개사 개자다. 보인다는 것은 친구한테 보이는 것 같고 역사적으로 남을 이야기거리가 안 되죠. 적어도 신에게는 보여야 보인다는 대표성이 있으니까 이 보인다는 것은 신에게 보인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재개사 계약을 하는데 신에게 보이는 건 이것을 제사 지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춘개가 되니 춘 3월 봄 3월 삼진날에 3일에 재개사를 지내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오원을 했고 이제 신궁입니다. 신궁. 궁궐은 궁궐인데 신궁이다. 이제 이 신이라는 것은 봄이 되어서 신자도 될 수 있고
본맞이한 신, 새로울 신자, 또 아니면 궁궐을 새로 지어서 지은 이 궁궐에 궁궐 신궁전에 예유라 이렇게 해서 시어로 들어갔을 수도 있으나 그거는 이제 뭐 차후의 일이고 내막은 그것까지 모르겠고, 신궁입니다. 신궁. 신은 신자가 설립자에다가 나무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바로 설려면 도끼로서 가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익혀보면은 설립자를 쓰면 하나, 가로 왼쪽 오른쪽 하고 그 다음에 나무목이 있는데 가로가 여러 개 많으니까 내리 긋기부터 하고 가로를 다음 해주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끝냅니다. 이게 신자의 기본적인 설립과 나무목의 약칭이에요. 줄인 모습. 그리고 도끼근이 왜 이 모양이 이렇게 됐느냐는 밑으로 갔죠. 가만히 보면 이 글자를 풀어보면 이 글자도 이제 도끼의 모습에서 나온 건데, 이것을 빨리 쓰다 보면 하나 뚜렷하게 되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거에서 반대를 하고 내려가겠죠. 그리고 나무목을 분명히 해주고 채택을 해주고 그 기세로 여기서 빨리 추격했던 그 기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해결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올려가려니 이제 바쁘거나 시간차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또 내리는 획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글자의 흐르는 과정이었다. 이걸 그대로 써보면 설립도 줄였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줄여서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내려서 이거는 분명히 나무목을 다 해줬죠. 그리고 왼쪽 올라간 채택하고 그 기시에서 내려와서 나머지 두 획을 이렇게 해서 내려간 겁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요거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가만히 오른쪽을 보면 하나, 둘, 셋 이게 됩니다. 요거 이제 연상해 놨다가 다음에 또 나타나는 신자가 있으면 또 바로 연상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궁자는 이게 신궁이라고 했는데 궁자는 그대로 보이죠. 집궁자, 이 집면자에다가 입구자 두 개에서 집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궁전, 이 전시전자, 우리 작품을 전시하는 펼전자입니다. 펼전자는 원래 이 글자가 죽음 시자에 있는 모습에 밑에 있는 이 모습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요거 앞에 이 글자가 이렇게 됐었고 이렇게 됩니다. 장인공자 3개가 됩니다. 4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펼전을 하다가 더 이전에는 아예 장인공자 4개 가지고 전시전자를 썼다. 근데 이때 뭐 갤러리에 전시를 했느냐 그런 게 아니죠. 이때는 장인공자 공구로 열심히 따듬어서 반복해서 쇠를 두드려서 이 모양은 지금의 이런 공구를 철물점에 가면 이런 모습 쇠덩어리를 보셨을 거예요. 요 위에다 물건을 올려놓고 계속 두드려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 매번 반복하는 이 자체를 공을 들여서 한다, 공부한다는 단어의 장인공자가 되겠습니다. 장인이 하는 모습의 장인공자. 이것을 이 결과물이 여러 개 만들어서 펼쳤다 이 말이에요. 늘어놨다. 이게 전시전자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문자의 이체자로서 전시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제 이 죽음 시자가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이렇게 퉁쳐서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다 해줬어요. 이것을 다 해주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고 다음 밑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좀 더 빨리 쓰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되고 가로 가서
턱 찍고 턱 찍어서 가로 가고 내려서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해서의 모양에서 행서 모양으로 바뀌는 그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약간 반대로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이 별천자다. 보이지 않는 생략했다는, 빠뜨렸다는 미리 예자는 이 모양인데 나중에 마지막으로 여기 하고 코끼리 상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끼리상 미리 예자인데 요거는 나중에 또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놀유자 예유라 미리 논다. 이 말은 신궁전이 미리 논다, 신궁전이 부산하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가만히 있는 궁전이 부산하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놀유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놀유자가 이렇게 있고, 놀유자가 우리가 이런 모양이 있죠. 삼수변으로 놀유자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깃발에 아이가 깃발을 잡고 노는 모습인데 책받침입니다. 그러면 이 놀유자, 노는 것도 몇 군데 있죠. 물에서 노는 놀유자이고, 요거는 지상에서 놀유자입니다. 이거는 책받침이 시험시험 갈 착자예요. 걸어가는 거. 다들 부자도 있고, 달릴 주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자는 궁궐에서 노니까 당연히 이걸로 해야 되겠죠. 책받침으로. 그래서 책받침 있는 놀유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것은 제방변이 아니라 모방자예요. 모방자. 위에는 이런 모습의 아들자입니다. 그러면 모방자가 좀 뻗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아들자가 되는데 책받침은 이래 있죠. 이것이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은 바로 가서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하면은 이건 나오죠. 이거 이렇게 가는데, 이 모양이 빨리 쓰다 보니 하나, 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써버렸어요. 제방변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들자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 이 글자는 또 다릅니다. 위에 게 여기 없어졌어요. 또 여기는 가로액이 없어졌어요.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거는 전혀 다른 제방변 모양으로 갔고, 여기서 하나 제낀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제끼는 이 자체가, 니안처럼 제끼는 자체가, 이 글씨를 보면 이분이 이 제끼는 이 모양을 알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아들자가 됐습니다. 아들자 됐는데 워낙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끝낸 거예요. 빠르게. 이 실제로 작품을 보면 시로라기처럼 아마 그래 끄여져 있지 않을까라고 느껴집니다. 그걸 이제 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이 보지 않은 분들은 이 가로액이 여기처럼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래 놓고 이런 게 어디 있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드시 이래 있는 것은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책받침도 이러한 기세로 가다 보니 왼쪽까지 가서 오지 않고 이 기세로 밑에만 이래 됐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위 머리 있는 부분과 이런 것을 보면 이분이 글씨를 엄청 노련하게 잘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그리고 이제 좀 쉬운 글자, 그러나 많이 변형되어 있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양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자, 가만히 보면은 요걸 또 요거 이렇게 흘리기 이전의 글씨를 한번 따라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죠. 또 이래 되는데 이거보다 또 더 앞을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가서 더 내려오죠. 원래는 이렇게 되고 마지막 이 점이 올라가서 이래 있는 건데 또 다시 이제 그 앞을 가만히 보면은 두 개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밝을 명자가 빨리 쓰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 밝은 명자를 또 하나, 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군입니다. 이 군자는 명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초소로 갈 수 있는 만큼 다 갔습니다. 정자를 가만히 보면 밝혔으니까 정자를 가만히 보면은 임금군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다 해주려니까 바쁜 거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본 이미지예요. 기본 이미지. 군자의 기본 이미지 이거부터 시작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립니다. 이 가로를 길게 해서는 이것은 짧게 하고 빨리 하다 보니까 하고 갔을 때 또 입구가 됐다. 그럼 이거를 또 빠르게 하다 보면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아온 것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돌아오는 이미지를 주고 밑에 있는 마지막 그 돌아오는 모습을 최소한의 그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안에 있는 가로에 그 밑에 거는 돌아서 돌아서 오는 이 큰 이미지를 여기서 줬다. 그럼 이 점 남았죠. 입구. 요거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리고 돌아오는 게 있어야 돼. 마지막 돌려서 비치는 획이 있어야 되고 입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자를 빨리 쓰면 이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여러 번 연습해서 몸과 머리와 눈으로 같이 익혀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이렇게 명군 단으로 익혀내면 좋겠다. 이래 되면 이제 낙서도 해도 돼요. 나는 뻣뻣한 둔탁하면서도 초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회화적인 이미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고 꺾어주는 뉘앙스가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될 최소한의 것은 갖춰주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다른 글자로 전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초수의 가장 핵심이죠. 명군까지 해서 명군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황제 임금을 높이 칭송해서 부르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날이 밝으니 임금님께서 이렇게 가는 시어도 될 수가 있죠. 풀어질 수도 있으나 이제 고사에 따라서 재개사가 진행이 되는데 신궁궐에서는 부산하구나 그 배경을 깔고 그게 이제 부산한 배경이 되는 데는 명군 임금님은 이게 보면은 이제 이 모습을 그대로 거꾸로 가겠습니다. 글자부터 밝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걸 점 하나로 봤을 터인데 가만히 보면 X가 돼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왼쪽에 있는 변은 비치고 이렇게 갑니다. 나무목처럼 왼쪽하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 점 찍으면 벼화가 되는 거죠. 벼. 그리고 오른쪽 거는 하나, 둘 돌아서 가는 건데 이것이 아주 작은 이것이 맨날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가고 또 내려가서 또 점을 찍어준 거예요. 이걸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바꾸면 벼화 있는 글자에다가 저녁석에다가 또 뒤에 거부터 먼저 하고 앞에 걸 사인하듯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들었다가 놨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측에 있는 이게 뭐냐? 저녁석자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옮길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안에 X가 돼 있더라. 이래 하면 됩니다. 어떨 때 되냐? 앞에 것을 분명하게 잘해줬을 때는 X가 돼도 되는데 좀 더 노련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녁석은 이렇게 해서 끝내더라도 밑에 저녁석은 이랬을 때 마지막 안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 점이 요 와야 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하는데 안에 와야 되는 게 정상이다. X라 해서 여기에서부터 해버리면 딴자가 됩니다. 이래 되면 열십자가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엉뚱하게도 이런 자가 됩니다. 열십자 있는 이 모습. 이거 해볼까요? 이것이 가로 입구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버리면 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 와야 저녁석 2개가 된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해보면 하나 돌아갔죠. 이렇게 하고 내려서 딱 나오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옮길리다 뭐가 명군은 명군이라는 것은 그 임금이죠. 임금님께서 신궁전에서 예유가 있는데 예유의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옮겨진다. 뭐가 봉연이라 봉연이 이제 재밌는데 봉자가 붕쉐붕자 붕쉐붕이 아니죠. 무슨 봉입니까? 봉황새 봉자 그죠? 봉. 그 다음에 이게 그 술의 연자인데요. 여기는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참 할 게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 둘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정자로 가자면 하나 둘 참 완전히 달라서 그냥 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수레 거자예요. 수레 가면 이제 그 임금이 탄 수레를 봉연이다. 수레 연자. 봉황새 봉자에다가. 그럼 이 봉황새가 여기 해놓은 걸 보면 하나, 둘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조자인데 여기 들어갈 세조자. 세조자가 여기에다가 첫획 이런데 첫획과 이거예요.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 몸통을 또 해줍니다. 맞죠? 자 여기 내려와서 처음에 있는 요거 2개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밑에 나머지 이 부분을 하게 되고 점 4개인데 그러면 하나 처음 몸통을 위에는 꺾어준 머리 부분이고 처음 몸통을 해서 돌려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밑에 있는 다리 날개와 다리 이건데 그래서 이제 이 세조자가 이 모양이 됐는데 봉자를 하나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봉황새 봉이니까 가로액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여기서 놓고 내려옵니다. 놓고 내려오는 이건 아주 정과도 같고 외부 모양이 정확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도 됩니다. 놓고서 제끼고 내려와서 첫 몸통을 해줘서 내려와서 여기는 가로 그었나요? 점으로 했네요. 아까 밝은 명자처럼 점으로 했습니다. 이 점은 점 4개 가로액입니다. 이 가로액 점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봉황새 봉. 그러니까 이제 수레 연자. 봉황새가 탄 수레다. 임금의 수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모양이 됐느냐. 이 글자가 소전에서 이 모양으로 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것이 문자가 변한 역사의 한 시간을 두고 온 모습이에요. 밑에는 수레 글자 똑같고. 그럼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 풀초가 이래 돼 있고 이래 돼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나중에 이래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거 붙은 거.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점 4개가 이래 된 겁니다. 그럼 이걸 하고 보면 이제 지금의 글자가 나오는 거죠. 하나 풀조차처럼 하는데 밑에 가로액을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 가로액을 길게 하면 왕급이나 모양새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두 번째 거는 짧게 하고 점 4개는 좀 이렇게 모양 변화를 주고서 당겼습니다. 지금 있는 글자를 보면 밑에 수레 글자는 어떻게 하느냐? 가로 긋고 내려가서 돌아서 한 바퀴 돌고 가로 가서 내려가죠. 이 수레그가 어떻게 됩니까? 수레 그만하자면 하나 이런 모양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의 연자인데 연자를 보면 이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연자를 마지막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긋고 이렇게 돼 있으나 풀초는 아니고 풀초 모양인데 그리고 점이 4개가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레거 이게 이제 수레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봉연 이래가지고 임금이 탄 수레다. 그래서 명군이 이 봉연이라 명군께서 임금께서는 봉연을 타고 이동하시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연을 타고 하시면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게 그리고 이제 두연까지 갔나요? 네, 가고 봉연을 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태자가 있네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태. 근데 여기는 참 재미있게도 참 갖고 놀았네요. 태를 자자하고 해서 태자 이랬었습니다. 참 이런 것도 나름대로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가지고 수놓듯이 흐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태자는 그 밑에 무슨 자냐면은 이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탁 튕겨서 이렇게 한 것에 주목하고 점이 하나 남은 것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요 앞단계로 풀어주면 이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만히 보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글자가 나오는 거죠. 출자를 빨리 쓰게 되면 이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 모양이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은 하나 이거는 분명히 해주고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갑니다. 거꾸로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앞에 걸 분명히 해주고 이걸 띄워주면서 거꾸로까지 가면서 출자로 필사가 되더라. 요거는 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출자는 엄청 제대로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태자는 출 어디다? 임금은 그 봉연에 타고서 이동되어지고 태자는 스스로 나선다. 신문이 보이죠. 임금은 태워져서 이동되고 태자는
지발로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한다 이 말이죠. 참 신분이 여기서 보이는 대꾸되는 구절입니다. 예, 이거 어디냐면 출 어디서 나간다? 예, 이게 보니까 이런 자 이 모양으로 돼 있네요. 아주 뭐 완전히 못 알아보게끔 됐지만 예, 이 글자가 원래는 점 찍고 하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달월이었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정자로 가버리면 설립이 되고 길게 한 설립 그리고 달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인데 정자로 가버리면 이래 되는데 이 모습을 이체자로 쓰다 보면 설립으로 하고 내려가다가 밝은 명의 달을 보셨죠? 예, 하나 찍고 마는데 또 오른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래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들었다가 이래 가는 것이 초수로 가는 길인데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써놓은 글자로 가보자면 하나 다 생략해 버렸어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농담으로 말하자면 요 속에 이것이 다 보인다라고 보면서 오른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대로 한번 제껴서 막 내려왔죠. 초선은 흘러내리는 겁니다. 올라가는 건 최소한 흉내만 내주면 돼요. 이렇게 꺾고 올라가야 정상인데 흉내만 내주고 이렇게 갔는데 이 흉내마저 내주지 않으면 초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변하는 것을 생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이 정도 다 나와 있으니까 꺾어서 끝내버려도 되는 거죠. 예, 또 이제 올라가서 이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용용자입니다. 용용자. 이자는 용용이었다. 근데 태자는 어디에서 나왔는데 용머식이다. 그 다음에 무슨 자냐면은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나무목이네요. 그리고 점 2개가 있습니다. 가로. 그리고 내려와서 계집녀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앞에 글자가 내려와서 이것은 이렇게 열애되어 있다고 보고 이것은 이렇게 가서 내려서 점점 있었던 이 글자입니다. 쌀미자 형태죠. 쌀이 아니고 쌀미자 형태입니다. 이 요거 앞에는 또 무슨 자가 이렇게 됐냐면은 나무목은 그대로 두고 하나 둘 했습니다. 가로 또 이러고 또 이제 내리걷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집년대 이 순서를 이것이 빨리 쓰다 보니까 점과 점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이전의 글자가 또 어떤 자가 본자냐 하면은 누각 누자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각을 보면 아시지만은 챙게 있는 모습에서 여인이 앉아있다 하면 안 되겠네요. 밑에 있기 때문에 수발을 들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뇌피셜로 풀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양에서 입구를 빨리 하면 점 2개가 되죠. 점 2개가 아래 위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모양이 결국은 이 모양으로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이체자로서 많이 써왔습니다. 이것을 빨리 쓰다 보니 입구 2개와 가로 입구 2개 있고 내려서 계집녀다. 내려서 이래 가는 경우 잘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 2개 찍고 이렇게 피시에 돌아간 대로 했다. 누가 혼자 쓸 때는 이런 모양을 잘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각에 이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뭐냐? 용누라는 것은 태자가 거처하는 곳 동궁전이라고 합니다. 동궁전 생각이 안 날 뻔했어요.
동궁전을 용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또 한 구절 더 가다 보면 이게 부입니다. 부. 이걸 이제 먼저 이제 부가 뭐냐면은 이 모양이죠. 이 부자가 조개패를 왼쪽에 조개패죠. 하나, 둘, 점 두 개 찍어 다리하고 넘어갑니다. 점 찍고 가로 가고 그 다음에 밑에서 그렇죠. 밑에서 하나, 점 두 개 찍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순서를 바뀌어요. 뭐냐면은 이건 이렇게 순서가 이 조개패가 세로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멋을 이렇게 버렸어요. 이렇게 버렸어요. 조개패를 아주 세로를 가로로 바꿨습니다. 아마도 이유는 있습니다. 필법상 위에 있는 글자가 기니 또 길면은 재미가 없고 다음 글자가 또 기니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로를 택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글씨를 쓸 때는 아래 위 글자를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글씨라면 헛가는 붓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로로 조개패. 그러니까 이 큰 세로의 이 이미지가 가로로 덮어쓴 모습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하나의 작은 이미지는 두 가로과 두 다리는 분명히 해줬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가가지고 내리거는 이걸 먼저 했어요. 밑에 걸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걸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을 점 두 개로 해주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 점 두 개 있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점 두 개를 먼저 해주고 받쳐준 것을 그 기세로 해서 남아있는 점 하나 찍어줬다. 그래 해결한 겁니다. 이걸 풀어서 해결하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안에 점, 받침에 점 찍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글자가 부자가 된 겁니다. 문장. 이 글이 뭐냐면은 뒤에 내용을 보면은 누구죠? 조식. 그렇지. 조식의 글이다. 이 조식의 글이 뭐냐면은 그 다음 글자를 보면은 하나, 둘, 제방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 긋고 이렇게 여덟 컨대자가 되고 이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 가릴 음자인데 이 가릴음 빨리 쓰다 보면 여기 하나 하고 갈게요. 하나, 둘,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가로 갔죠. 그리고 왼쪽하고 또 오른쪽 가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갑니다. 하나, 둘, 왔다 갔다 할 리가 없이 올라가서 내려갔는데 이것이 여기서는 바로 왼쪽으로 가지도 않고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 제방변에 가로 갖고 이렇게 꺾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모습 실제로 요걸 갖다가 다 해주자면은 가로 밑으로 가고 올라가야 되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 걸 분명하게 해줬으니 여기서 안을 좁게 합니다. 대신 넓게 하면은 이 가로액이 다 들어가야 돼. 좁게 하고 그대로 이 모습만 잘 보여주면 가릴 음자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끄럽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가면 안 되는데 설명하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방변 하나, 둘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좁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착 하면은 가릴 음자가 잘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린다. 뭘? 이 문장 긁기는 부를 가린다. 뭘 가린다?
이그 금방 누구나 했나요? 주식이요. 조식의 글이 아니고 이 분은 이 누굽니까? 이 임금 명군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명군이 명군이 지은 이 분은 가린다. 뭘 가린다? 진왕이라 진왕. 이 진왕이라는 것이 여기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볼시자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가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볼시자인데 이 볼시자는 사실은 이 자가 아니죠. 진짜를 찾아보면 벼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벼화. 이 조금 오자 같은데 잘 못 밝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진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진왕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식이 봉호를 받았는데 이 진짜가 실제로 조식이 받은 진왕은 맞는데 이 진짜예요. 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진왕이란 복록을 이름을 받았습니다. 복록이 아니죠. 이름을 받았는데 뱃을 봉작을 받았습니다. 작을 받았는데 이 진왕인데 이분이 지금 이자를 썼어요. 그래서 아마 틀렸다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정확하게 써놔서 이걸 갖다 퀘스천을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짜는 그렇다. 그리고 이제 진왕작. 진왕이 조식이 쓴 작품을 가린다. 뭐가? 부는 이 누구 부? 오늘의 주인공은 명군 임금님의 황제의 부는 조식의 그 진왕의 문장 작품을 가릴만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구절만 더 가자면 여기에 잔배자가 나오네. 위에는 지을작자입니다. 지을작자. 진왕이 지은 작품 글이죠. 문장의 대가 대명사해서 진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흐를 유자가 되겠는데 나무목에다가 아니 불자가 되겠습니다. 흐를 유자라는 잔배자입니다. 잔배. 이 잔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상황 그 풍경의 이미지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들고 있는 잔. 이 잔은 뭐 같다? 다 할 게 아니에요. 이 밑에 있는 같을 여자를 하겠습니다. 같을 여자는 계집녀의 입구입니다. 이걸 꺾어서 해야 정상인데 이렇게 뻗어서 입구를 해줘서 같을 여자다. 자는 뭐 같다. 뭐 같나? 하나, 둘, 셋. 그러면 가로, N쪽, 그 다음에 돌려서 입구.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건 이제 명사예요. 흐를 낙자도 떨어질 낙자도 안 하고 입구. 이 점 하나로서 입구인데 그러면 낙수 밑에가 물수자입니다. 물수자. 그래서 이제 낙수라는 지류의 하나의 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큰 강의 지류에 있는 천년에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잘 흐르는 모습의 낙수 대명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낙수는 잔이 낙수처럼 잘 흐르고 흐를 유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두 흥에 겨워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주고받는 잔은 손살에 치는 거부하는 것도 없이 잘 물 흐르듯이 낙수에 물 흐르듯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그만큼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구절이 마치는 구절까지 가자면 검인이 돼요. 검인은 뭐냐면 이렇게 되고 여기 쓴 것은 점과 점이고 또 내려서 가로 됐습니다. 이게 왜 쇠검이냐? 이거 위에 걸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고 가로 있고 내리고 가로예요. 그럼 이걸 더 풀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조금하고 좀 다르네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도 썼고 가로 쓰고 내려서 점 이렇게도 썼고 더 이전에는 안에 있는 모습이 점 가로 가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빨리 쓰는 흐름에 따라 이런 모습으로 바뀌다가 이런 모습으로 쓰게 됐는데 그래서 이 점 두 개가 나온 거죠. 하나 점 내려서 가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써봐도 좋겠습니다. 검인 하면은 쇠로 된 사람, 궁궐에 쇠로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철갑을 두르고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의 사람이다. 진열해 있는 칼찬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호위무사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검인은 이거 뭐 기가 막힌 글자입니다. 아까 이거 봤죠? 이렇게 꼬불대 가지고 왼쪽 오른쪽 돼 있는데 돼 있는데 이 문자를 바로 앞단계로 풀어 볼게요. 이 무슨 자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됩니다. 요거 다 앞단계로 보면 이래 되는데 요 한 번 더 제끼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고맙습니다. 점점 왼쪽 오른쪽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하나 둘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거꾸로 돌아가면 양쪽의 점이죠. 이 양쪽의 점이라는 게 시어예요. 근데 이것이 더 옛날 글씨로 돌아가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빠르게 쓰다 보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을 요것을 예서로 전서시대 이후에 예서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 예서는 납작하죠. 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납작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것을 또 풀어보니 하나 점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서로 올레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빠르게 쓰다 보니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또 빠르게 쓰다 보니 하나 둘 이래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 여가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쓴 거 보면은 하나 둘 이렇습니다. 이제 N쪽으로 가는 이 획이 초수선 여기에 가만히 보면 내려가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올라가서 내려갔어요. 가만히 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이게 초수의 정점입니다. 최고의 정점. 이게 엉뚱해도 이게 이 올레자로 볼 때는 이렇게도 씁니다. 수레 거자처럼 이래 됐죠. 하나 더 있잖아요. 올레자는 수레거는 밑에 이게 없죠. 이걸 빨리 쓰면 어떻게 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래 쓰는 초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 둘 셋 이렇게도 씁니다. 가로세길. 그러니까 가로세길하고 내려서 하는 이런 초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려서 하나 둘 이렇게도 한다.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이게 몸에 배이면. 그러나 이런 걸 알고서 가만히 보면은 몇 번을 해줘야 되고 어디서 꺾어야 되고 뉘앙스를 주고 안 주고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레자에 와서 재미있게 정변을 할 수 있었다. 뭐가 왔느냐 보니까 거미는 호위무사들은 온다. 어떻게? 밭들 봉자에 칼금자.
칼을 받들고서 온다. 나열해가지고 착착착 줄 서가 오겠죠. 온다. 야, 어디까지 할까요? 길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괜찮은데 예, 선생님. 요거 하나만. 네네. 저는 이렇게 요거 하나만 더 하죠. 네네네. 예, 요 구절에 대한 대꾸가 또 나오면 좋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받들 봉자가 이건 제왕변이죠.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밑에 있는 요것은 손수가 되는데 이 가로 두 개고 이게 어떻게 손수냐 하지만 글씨를 쓰다 보면 요 속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손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위에 뭔가 덮여 있고 이렇게 와서 내려서 가로 두 개 하다 보니 가로 두 개와 내리꽂는 것이 손수가 되었다. 이래 보면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손수라고 하지 않죠. 이런 거와 더불어 할 때 속에 있을 때 이게 비치는 획이 없어도 손수로 통한다. 큰 획도 다 빼먹는데 이 정도야 뭐 아주 가볍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요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봄춘자 아까 이렇게 하고 내려갔듯이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올라가서 가로획 처음 했죠.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 어디 하나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두 개 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는 이 모습인데 이제 안에 있는 여기서 다 잡아먹은 거예요. 가고 내려가서 어디 갔나? 내려가서 오른쪽에 가고 가운데 가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위에 있는 이 모습을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략을 다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받들 봉자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 왼쪽에 있는 것이 이거 아까 금방 봤죠? 점 찍고 그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에 부분을 봤죠? 세금자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하고 또 가로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에는 이렇게 있고 아까 X자처럼 한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방을 보면은 칼도자인데 이 X가 되니까 칼날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칼도자 성칼도인데 이렇게 쓰나 이거나 같습니다. 칼도 성칼도 칼날인 도인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칼금자에서는 칼날인자를 쓴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가로 있고 입구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 네 개를 가로로 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 세 개를 입구 두 개인데 점 세 개로 된 것은 하나 입구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게 있을 때는 점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점 두 개 하면 입구가 되고 점 하나로 입구를 대신하고 점 두 개 있을 때는 입구 두 개 있을 때는 점 세 개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 이 칼금자를 마지막으로 하나 가로 점 있죠. 그리고 하나 둘 입구 두 개 하고 점 네 개 해서 이렇게 해서 칼날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칼금 이거 봉금이나 칼을 받들고서 온다. 보임유사들이죠. 그리고 이제 대꾸되는 구절. 그런 상황, 금이는 칼을 받들고 오고, 그 다음에 또, 궁궐에 있는, 금이는 호위무사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양을 그대로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요것도 줄인 건데 우리 글씨에 있는 요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보십시오. 글씨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 둘 마지막에 닫았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 이게 무슨 자냐? 이자예요. 두 개 하나 다를 두 개 하던 거 한 개로 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 요래 됐고 마지막
이거는 가로이고, 밑에 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런 명입니다. 이거. 이 가로액이 이거예요. 위에 점 두 개가 가로로 갈게 밑으로 온 것이고. 그런데 위에 거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내려가는 건데, 예, 그런 명으로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가로 이래 끝난 겁니다. 위에 것이 이와 같이 된 거죠. 예, 그래 된 건데 이건 달진짜입니다. 그런데 예, 영어로 보자면 그 다음 글자가 이제 예, 물새 익자예요. 물새 익자, 더할 익자에다가 그런 명이 또 들어가네요. 더할 익자에다가 아까 했던 세조자, 세조자가 됩니다. 더할 익자에 세조자, 이 새를 갖다 더했다. 어디에? 뱃머리에. 그래서 물새 이름 익자인데, 물새 익자인데 어디에는 뱃머리에 새를 그리는, 봉황새 같은 새를 그려놓는 것을 그 글자에 이제 익자랍니다. 근데 이 앞에 뭘 해놨냐 하면은 흔히 시어로 이걸로 해야 돼요. 열십을 분명히 해주고 띄어서 해야 맞습니다. 화자예요. 화시해야 새 그림이 뱃머리에 그려져 있는 배다. 이렇게 시어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달진자를 써버렸어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죠. 이 해석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써서 보다 보면은 이제 원래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그림 화이거 이 그림 새가 그려져 있는 배는 또 가고 회주라 배가 돌아온다.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져 있는 배는 돌아가고 가고 배는 돌아온다. 배가 두 번 나오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달진짜가 맞아요. 뭐가 맞냐 하면은 달진짜로 해서 진익을 하면은 이 새잖아요. 이 새가 다하고, 이 새는 사람이 만든 새니까 무슨 새다? 이거는 익주의 새예요. 익주의 새. 그러니까 익주라는 걸 머금고 있는 새는 달진짜 다요. 와서 왔다가 날아가. 궁궐 옆에 보면 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가 왔다가 쭉 날아가는 그 사이에 우리가 타고 있던 사람들이 또 경계선까지 있는 배가 어떻게 한다? 회주라. 배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이 새는 다 하고 그 배는 돌아서 또 간다. 이게 이제 뒤에 다 써 있는 거죠. 아니면 앞에서 보면은 완전한 이또 뭐 대놓고 주장하기도 어렵기도 해요. 달진짜 새는 다하여 왔다가 돌아가고 배는 돌이킨다. 어떤 배? 사람들이 강 위에서 탔던 배가 그 경계선, 축지 않은 그 경계선까지 가다 돌아오는 현상. 이렇게 보면 그림으로 보면 돼요. 이 왕류를 보면 그림이 보이는 시다. 좀 들어봐. 격하지도 않는 그런 시. 자, 화중유시라고 해요. 시중유화. 시 속에 그림이 보여지는 시의 대명사가 당의 왕유다. 그러자 돌아간다. 어땠지? 그 이제 요 양념으로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 이거 뭐 이야기를 하려면 하염없이 길어진다. 자 여기 이제 풀조자 동사는 원자예요.
뭐냐면은 하나 둘 이거 화원 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나무 숫자네요. 나무 숫자인데 칼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동산에 있는 나무는 이래 되는데 이 동산이 불조니까 이렇게 되고 내려와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삐치고 이렇게 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수 나무목에다가 나무수는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돼 있죠. 마디촌. 그러니까 이런 초선은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걸 분명히 해줘요. 흑도처럼 하고 입구에다가 점 2개에다가 이래 합니다. 그리고 가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점 찍는데 이것은 이제 초수로 풀면은 여기 어떻게 돼? 내려가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 기세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성칼도 모습은 이렇게 합니다. 위에다 찍어주죠. 속에 찍어줘야 되는 마디촌자. 마디촌자. 성칼도라 했는데 성칼도가 아니라 마디촌입니다. 마디촌이 이제 가서 거꾸로 와야 되는데 그대로 돌아와서 이제 이러한 모습이죠. 이런 게 가끔 보입니다. 나무목도 이렇게 돌아오고요. 자, 그러면 나무수가 열에 나온 거예요. 뭐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뜰부가 되겠네요. 삼수가 보이죠. 그리고 뜰부는 어떻게 생겼다 하면은 이렇게 생겼고 손톱 좀 밑에 아들자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참 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자. 이것을 또 빠르게 하다 보면 하나 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다른 것들이 보충해 주기 때문에 붓기 변화로서 흐름을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연결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점점 아들자를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모양새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이제 붓을 가지고 노는데 좋게 말하면 이제 디자인적 이미지로 포자를 해도 된다. 이 문자를 알고 해야 이제 문자가 전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원수는 동산에 있는 나무는 떠 있다. 어디에? 이 집에다가 이게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머리에다가 하고 요거는 입구 2개를 하다 보니 이걸 너무 생략해 놓으니까 미안해서 잘라준 겁니다. 이게 올려주고. 그래서 이제 집궁자예요. 집궁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동산에 있는 나무는 궁궐 위에 떠 있고 궁궐에 떠 있는 듯하고 우리가 궁궐에서 보면은 멀리 있는 나무가 위에 보이잖아요. 지붕 위에 나무가 자란 게 아니라 지붕 건너편에 있는 나무가 솟아 있으니까 지붕 위에 궁궐에 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래 돼 있죠. 하나 둘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자냐 하면은 하나 여자입니다. 문장은 보입니까 혹시? 나오죠. 하늘 천자예요. 이걸 빨리 쓰다 보니 이게 연결이 돼버렸어. 그 연결된 것을 더 강하게 해주면서 하늘 천자로 약속 부호가 돼버린 거예요. 어떨 때는 허획, 이걸 갖다 허획이라고 그래요. 없는 핵, 빌려자. 없는 핵이 실핵보다 더 두꺼워졌는데 글자의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면서
하나 뭐가 있는 듯이 막 이런 모양이 하늘 천자다. 그 다음에 이제 삼수변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연결해서 보면 올라갔죠.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바빠가지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 안 오고 이래 가는 것도 귀찮고 끝난 거예요. 다 해주면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걸 빨리 쓰다 보면 얘는 어떻게 했나? 어디간?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이게 연결했네요. 연결해서 하나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끝냈다. 얼마나 바빴으면은 요즘 시대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질까? 예, 바쁜 게 다르죠. 종류가 틀려요. 요즘 사람의 바쁜 거와 정보가 세가지고 교통수단이 좋아서 바쁜 거하고 이때는 필사로서 바쁜 거야. 바빠서가 아니고 필사로서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이 속성이 좀 달라요.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 머리가 하나인 거, 손이 두 개인 거 바뀌지 않고 또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거 바꾸지 않고 사람의 IQ가 바뀌지 않고 계속 정진했다면 과학처럼 정진했다면 지금 한 5,000점 돼야 된다. IQ가. 근데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안 바뀌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욕심,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초세에서도 나타나는데 현대의 바쁜 거하고는 종류가 좀 다르다. 이 속에서도 우리 연필도 빨리 쓰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이 상형 문자가 나오기 3,000년 전에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도 함부라비 법전을 지었던 쇠기 문자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쇠기 문자에서도 초서가 있었다. 행서가 있었고 초서가 있었다. 용어가 또 다 있어요.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2,000년 더 지난 연후에 이 황하 문명의 갑골문이 상형 문자가 나타나고 갑골문이 나타났는데 흘려 쓰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다가 상형 문자가 지나온 지 1,500년, 2,000년이 지난 근현대 지금으로부터 약 2,000, 3,000년 가까이 전에 이 쓰는 재료 목간과 죽간에 또 아니면 백서에 쓰다 보니 빨라지기 시작하더라. 재료에 목간 같으면 그 갑골문에는 초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세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종정문에 쇠를 주물러 녹여서 하는데 어떻게 초서가 생기겠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백서와 대나무와 나무를 깎아서 하다 보니 매끄럽거든. 빨리 가도 되네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쓰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초서가 생겼느냐? 파피루스 거기에는 빨리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는 빨리 쓸 수가 없었어요. 상형 문자로 진흙에다가 만들었거든. 그는 상형 문자는 있었지만은 거기서의 흘려 쓰는 건 없어지고 문자가 거의 사라지는 단계. 그 차이가 2,000년, 3,000년 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시작도 안 했고 또 생기고 그때는 먼저 시작했는데 초서가 생기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생리적으로 생각을 굴리다 보니 빨리 하려는 의식이 본능적으로 있다. 그럼 뭘 하다 보니까 그럼 맞아 떨어진다는 거야. 초서를 보다 보니. 자 그리고 지자까지. 천지는 하늘과 땅은 어떻다? 밑에 이제 뭐냐 하면은 날일이 있네요.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입구가 있고 점 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다시피 이제 칼도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입구입니다. 빛을 쫓아. 그래서 이걸 쓰다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나, 둘, 입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랬었지만 빛을 쪽. 그리고
비친다. 뭐가 비친다? 이 모습인데 멸류관 면이에요. 멸류관 면은 면으로서 모자를 만든 것인데 하얀 색깔의 모자를 만든 것인데 이게 나릴로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글을 알고 보면은 모자예요. 모자. 이것이 편리상 길게 쓰다 보니까 나릴처럼 됐는데 모자다. 여기서 이제 이 모습의 글자 면자에 합해서 멸류관 면자다. 이 멸류관이 뭐냐면은 임금이 쓰는 모자인데 이 멸류가 임금이 쓰는 모자래요. 그게 뭐냐면 사각모에 뭐 이렇게 여기 줄줄이 구슬이 달린 모자. 이 멸류관 면자에다가 무슨 유고 내 적어놨는데 또 잊어먹을 가지고 적어놨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내라고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면자가 그래서 모자입니다.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 류는 왼쪽에 이 글자를 찾아보면은 모방자예요. 모방자에다가 사람인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겁니다. 이 글자가 왜 단어로 이거 이렇게 나는데 류 이게 찾아놓은 거를 또 가고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이게 이제 사각모인데 뭐냐면은 이 현상을 봐봐요. 화원에 있는 나무는 동산에 있는 나무는 궁궐 위에 떠 있는 듯하고 또 천지야. 하늘에 천지라는 건 하늘과 땅이 아니고 땅지자 아니에요. 못지자예요 참. 혹시 나 땅지자를 말했는지 몰라. 못지자 삼수변이니까 못지. 천지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못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궁궐 내에 있는 못, 그 행렬이 지나가는 옆에 있는 못이다. 거기에는 뭐가 비친다? 멸류관이 비친다. 그 멸류관이 뭐다? 임금의 사각모 행렬이죠. 일반 백성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겠지만 의미가 약하죠. 그래서 황제가 지나가는 모자, 황제의 모자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간머리에 새벽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궐신, 대궐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궐신. 집은 궁궐이고 별진자, 별신자 나오죠. 궁궐신. 그게 뭐냐면은 밑에 있는 보면은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글장자. 궁궐에 있는 글이 누구냐 하면은 신하들 글도 있겠지만 임금의 글이다. 아까 말한 부다 이 말이에요. 부. 임금이 지은 시제 뭐 이렇게 되겠죠. 문장은 임금이 지은 그 글귀는 밑에 장자를 초서로 볼게요. 점 찍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가로부터 하고 올라가서 내려서 이렇게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날일 점 두 개로서 내려서 내려가고 그래도 다 빼먹으면 안 되니까 가로가 남아야 되겠죠. 이래 된 거예요. 글장자. 그래서 그리고 신장 이 신장 임금이 지은 이 신은 그 다음에 무슨 자다? 하나 둘 이게 무슨 자냐 하면은 이슬제자입니다. 이슬제자가 왜 이래 이슬제자가 되냐 하면은 하나 둘
셋. 있을 제자 나오지 않나요? 예, 바로 나와. 처음에는 안 나와. 하나, 둘. 이 어떻게 이게 있을 제자냐고. 이제 이것을 불어서 딱딱하게 해서로 슬쩍 바꿔놓으면은 보인다. 이거 보면은 예, 이거죠. 있을 제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요 회기 하나 더 있죠. 이거는 무슨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정상인데 요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쓰는데 이 행서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래 된 겁니다. 이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뚱뚱히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묵직하게 가진다 이것처럼. 그래서 다시 보면은 하나, 둘 머금고 내려가서 이거 탁 튕겨줘야 돼. 이래 제자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요게 또 다른 데서도 이런 게 꽃화자에서도 나와요. 꽃화. 이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안쪽으로 해서 열어 되는데 이 꽃화자가 이게 이제 하나, 둘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는 거 안 보이는 거야. 안 들어오고 안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넘어가니까 또 그것도 통용이 되더라. 자, 그렇게 우선 제자를 보고 제 어디에 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단어 두 개가 나오니까 무슨 자냐 하면은 자, 점 찍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하나 밑에 이래 됐습니다. 이걸 풀면은 이래 됩니다. 또 더 풀면은 하나 이래 되고 더 풀면은 이렇게 구름 문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걸 점 찍고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한다. 더 초수로 가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수변이 나오네요. 참 이것도 할 말이 많아. 풀조처럼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렇게 돼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로두개 끝나는데 이게 본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이자예요. 이자는 웃기게 또 이렇게도 씁니다. 웃기게 가면 좀 무서운데 세 개로도 돼요. 이게 왜 세 개 됐느냐? 참 이거 한참 고민했어요. 결국 나오더라고. 이 내려가 있고 가로 아까 봄춘자의 밑에 이거 가로로 되는 거 봤죠? 그거와 같은 거라. 그래서 이 세 개가 되면서 한수 한자도 된다. 다리 두 개 없어도 되더라. 그런 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그 기운으로 보면 이게 딱 답이 나오네요. 하나, 둘, 삼수배는 어쩔 수 없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서 가로 많이 할 필요 있나?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난 거. 운한이 이제 은하수예요. 은하수. 이거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요거를 다음 주에 또 한번 추려서 또 한번 더 해야 돼요. 하면서 시는 한 두세 번 반복하면서 즐겨서 하나 알아놓는다 이런 마음으로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리고 이제 나왔죠. 이제 임금의 그런 이제 은하수에 은하수에 같이 있고 같은 은하수하고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나요? 밑에 수 맞아. 예, 이렇게 끝나네. 자,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정자로는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그죠? 이것이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런 모습이 됩니다. 드릴 수, 쭉 늘어진 거. 드릴 수. 그럼 이제 본자에서 흘려쓴 모습이라 하나, 둘, 셋, 이래하고 내려놓고 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지막 이걸 했네요.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드릴 숫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봐봐요. 이게 하나 벌써 이러면 그거죠. 이거라. 이게 뭐냐면 간머리가 되고 또 여기서 한번 제껴서 이렇게 나온 여기다가 돼지시가 돼 이게 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좀 직가자를 열에 쓴 거라. 근데 코끼리 상자가 더 맞는 말이어야 되는데 이 모양을 썼단 말이죠. 코끼리 상자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쪽도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같은 거라. 이게 한번 반드시 제껴쳐야 돼요. 요거. 코끼리 상자의 정자가 이렇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서 요거 담아. 이게 반드시 있어야 코끼리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머리나 돼 있는 집가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래 되는데 이래 돌아가는 건 집가자밖에 없어요. 간머리. 그래서 이제 집가자로 봐야 되는데 수가 들이온 수 집에 들이었다. 뭐가 가득 찰만 황주라. 이 임금 황자에 구설주자 하면 뭐야 무슨 주예요? 골주 잘 골주 임금 이제 드리운 수가 집에 드리워졌는데 가득 차다. 황주에 임금이 계신 그 고래. 그거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집가자로 이 사람이 바꾼 의도로 보자면 자기 집안에 코끼리 상자로 하면은 드리울 숫자에 코끼리 상자로 하면은 그 뭡니까? 천상의 기운이 천하에 내려오는 기운 상승하는 작은 한 집을 뜻하지 않는 날의 기운이 드리워지는 큰 단어래요. 그래서 이 수상이 더 원래 맞는 글자인데 이 사람이 집가자를 써서 자기 집안에 쓸 용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해보는 뭐 또 약간 또 잘못해서 틀릴 수도 있겠는데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주자는 다음에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 요 시로서 한번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는 뭐냐면은 다시 매끄럽게 말하자면 원래 왕유가 지은 시인데 왕유라는 사람은 당나라 사람인데 화가이고 음악가입니다. 근데 시서화가 3절을 다 절묘하게 잘했다. 절대적인 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임금에게 뽑혀서 궁정시인으로 있었는데 안사의 난도 겪었다. 안사의 난. 그리고 이제 이 시의 제목은 봉화성제 여태자 제왕 3월 3일 용지춘계 응제라.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이게 뭐냐면은 받들다. 그 황제에게 화답하여 시를 지어 가지고
누구와 더불어 태자와 더불어 시를 지어서 받들었다. 언제? 3월 삼진날 삼진날 용지에서 용용자에 못짓자 용지에서 봄개응시라 봄에 계제사를 지으면서 응하여서 지었다. 이게 이제 왕요라는 사람이 그게 임금에 화답하여서 시를 지은 것이다. 임금에 대해서 진왕의 시도 가릴만 하고 뭐 은하수위에 그대 이름은 떠 있고 뭐 좋은 말은 이제 끝간데를 모르죠. 그렇게 지었고 그래서 이 시는 음력 3월 3일 상사의 수계 행사에 묵가에서 몸과 마음을 씻고 연애를 즐기는 궁중 행사였다. 그것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렇게 보고 이러한 시를 응제시라 응답하여 지은 시다. 응제시라고 합니다. 이 형식은 5자씩 되어 있는데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오원율시는 아니다. 어디 오원율시로 되어 있더라고. 근데 오원율시는 아니고 오원배율이다. 그 결을 맞춰서 응대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배율시다. 배율은 무슨 말이냐면 율시의 대구되는 평적 규칙을 유지하면서 8구, 8구를 넘겨 길게 확장한 형식이다. 8구를 맞추면은 율시가 되는 것이고 그걸 넘어가니까 배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이제 특징으로 보자면 궁정의 행사를 기록한 것이고 제왕의 권위와 태평성대를 찬미했고 의례 행차 궁궐 그 이미지의 장엄함을 묘사했다. 그렇게 보면 이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죠. 이거는 아유 길어요 이거 그죠? 좀 이게 길어.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도 추려서 요거 한번 시는 그대로예요. 기억 그대로 날 겁니다. 그러나 몇 개를 추려서 5개 정도라도 몇 개를 줄여서 다시 설명하면서 빠진 거 한번 하든지 하면서 반복해서 듣는 걸 좀 하고 숨 쉬면서 가자는 이야기다. 이거 제가 해도